네,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 최고수 심태승 굿프렌드 경매학원 부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굿프렌드 경매학원 부원장으로 있고요. 유튜브도 합니다. 경매대망이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한 25만 그렇죠. 됐습니다. 네. 먼저 쉬운 얘기부터 조금 여쭈려고 하는데요. 일단 경매를 일반인분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먼저 뭐 그냥 아파트 이런 걸 먼저 생각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또 지금 침체기가 오고 금리가 올라서 내년에는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뭐 예상도 나오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나오는데 기존보다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나 이런 걸 잘 모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대형 커피숍을 임장을 한번 갔는데 거기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모여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좀 목소리 크신 분이 야 금리 올라가고 부동산 떨어지는데 누가 부동산을 사냐? 나머지 맞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대부분이 돈을 번다면 부동산이나 투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것들을 오늘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 수도권 부동산이 안 좋았고 네네. 또 그때도 많은 또 경매 물건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때 상황이 좀 어떤지 한번 복귀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땠습니까? 일단 복귀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좀 바람직한 것 네. 같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부동산은 살짝 늦게 움직입니다. 저기 지진이 오면 파도가 조금 늦게 치듯이 그때는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오고 몇 년 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에 동부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한 20억 하던 게 한 20% 정도 떨어져서 16억까지 쫙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한 2년 갔어요. 20억 다시 될 때까지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얼마냐? 지금 이제 한 45억 정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 멀리 보면 부동산은 파도를 타면서 우상향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억에 산 사람보다는 16억에 산 사람이 더 이득이겠죠. 아직 그 동부 아파트는 더 싸게 거래된다 이런 건 안 보입니다만 조만간 동부 아파트도 뭐 경매가 나오거나 급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럼 45억보다는 더 싸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기회고, 하지만 사실은 오래 전부터 보유한 게 더 큰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1번과 미래를 보는 장기 보유 2번, 이거 두 가지를 다 갖춘다면 뭐 일반인들도 공부 특별히 안 하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경매 물건이 좀 나오기는 했었던 당연하죠. 것이죠. 네. 가격이 싸진다는 건 경매 물건들은 당연히 나옵니다. 팔다 안 되니까 경매 물건이 나오는 거니까. 네. 우리 소장님 부원장님 그 영상을 보면은 좀 장기적인 투자를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싸는 게 네.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네. 강조하시는 걸 여러 번 봤는데, 그래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조금 네. 이 타이밍을 또 재고 싶은 게 또 인간의 또 본성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하락장에서 뭐 경매를 포함해서 아파트를 지금 이제 수도권에 들어간다면 좀 언제가 바닥이 될 거다 이런 좀 그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10명 중 10명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이밍,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어떠한 전문가들도 미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지금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2022년에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요. 확률적으로 전문가가 조금 더 맞출 수는 있지만 그거를 100% 확신하는 거는 반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뭐 타이밍을 맞춘다 이런 생각을 싹 버리셔야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그걸 생각하거든요. 그 9명이 다 그냥 저냥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는 것부터가 우선입니다. 그냥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싸면 사고 비싸면 판다. 네. 좀 기준 같은 건 있을까요? 기준도 없습니다. 기존보다 싸면 사고 기존보다 비싸면 판다. 이것만 갖고 계시고, 그게 또 1단계라면 네. 2단계에서는 주식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 초년생이고 투자에 1년 차면 부동산의 전문가가 더 많은가? 아니면 부동산이 수익률이 훨씬 좋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주식 전문가가 훨씬 더 많고요. 수익률도 그닥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부동산으로 왜 돈 번 사람이 많냐? 바로 들어가 앉아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투자가 아니죠. 근데 그게 투자처럼 돼서 뭐 10억짜리가 20억 되고 30억 되고 된 건데 그런 들어가 산 사람이 무슨 타이밍을 만들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애 뭐 대학 갈 때까지 여기 살아야지 이런 정도의 계획은 있어도 그 무계획이 오히려 돈을 벌게 한다. 그래서 그게 2단계입니다. 진정한 부를 이룰 거면 미래를 봐야 된다는 객관적인 뭔가는 있지만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보유해야 된다. 3단계는 혹시 좀 있습니까? 3단계는 거기에 이제 공부와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1, 2단계가 없으면 3단계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1, 2단계가 없으면 기술만으로는 돈 벌 수 없습니다. 우리 저 1, 2단계 가주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3단계 뭐 조금 맛배기만 뭐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계획이 없던 거라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에 30평 아파트에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2분의 1. 네. 지분 경매네요. 그렇죠. 매매 시장에는 아예 없죠.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반이 나오면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그렇죠. 반밖에 없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뭐 원수지간이어도 팔 때는 같이 팔죠. 왜? 정상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매매 시장에는 없지만 경매 시장에는 채권 채무 관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지분도 나오고 0.1평짜리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멀쩡한 부동산이 제값을 받듯이 멀쩡하지 않은 것들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죠. 그 이유는 10명 중 9명이 싫어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많이 싸게 거래가 되죠. 아주 많이 싸게 거래되나요? 뭐 심지어는 뭐 줘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 협상이 돼서 뭐 잘 팔린다, 누가 한 사람이 산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그게 이제 반을 잘라주세요라는 소송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언뜻 생각해도 아파트를 어떻게 반으로 그러게요. 자릅니까? 토지 같은 거는 좀 분할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현물이 분할이 안 되니까 현찰로 잘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현찰로 자르는 건 팔아서 나눠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런 판결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팝니다. 그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입니다. 그러면은 10억짜리를 반이면 산술적으로는 5억인데 이거 뭐 2억대나 낙찰될까 하거든요. 그럼 2억에 낙찰되는데 10억짜리가 경매가 나오면 한 9억에 낙찰됩니다. 그럼 거기에 반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럼 2억에 사서 9억에 낙찰이면은 4억 5천 낙찰 받아가는 그러게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무엇보다도 고수익이고 무엇보다도 안전한데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 입찰을 안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을 부리는 건데 그것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투자의 철학이 없다면 단순 기술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이 생기면 또는 철학을 생기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시면 그 시너지는 굉장합니다. 지금 이제 한학장 접어들고 나서 뭐 주변에 뭐 지인이나 아니면 뭐 동창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집이 없는데 언제 사면 좋으냐 이런 얘기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떻게 답을 좀 해주세요? 그분의 이제 레벨에 따라 좀 달리 얘기하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답을 드리자면 지금 사는 게 제일 삽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뭐 반년, 1년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한 10년 지나고 나면 다 그때 살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산 부동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네. 남이 산 부동산은 또 금방 가거든요, 시간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거 사놓을 걸. 이런 생각은 조금만 길게 보면 항상 오늘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런저런 거 재지 말고 산수가 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못합니다. 너무 따지는 게 많거든요. 그냥 오늘 사시는 게 가장 쌉니다. 반대로 이제 최고점에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지금 떨어져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데 네. 그분들도 그러면 길게 보면 잘한 선택 당연하죠. 볼 수 있나요? 네, 내가 들어가 살고 아까처럼 우리 애들 대학까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인터넷 열어서 뭐 우리 아파트가 오늘 아침에 얼마가 떨어졌니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르는 폭은 10이면 떨어지는 폭은 3입니다. 항상 그러면서 우상향했거든요. 13, 13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가 보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 이런 어르신들의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원장님 출연하는 유튜브를 제가 여러 가지 좀 봤는데 네. 댓글 중에 이런 게 재밌는 게 좀 있더라고요. 조금 그 마음 상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경매학원부터 경매학원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네. 경매학원부터 경매 유튜브, 경매 법인들의 고수들이 워낙 활성화 일반화돼서 경매로 돈 벌기 힘들어요. 차라리 부동산 중개사들, 음료수 사들고 찾아가서 금매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요. 이런 댓글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언제나 그랬던 얘기입니다. 언제나 그랬다. 2022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2000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항상 급매물과
경매 물건의 낙찰가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굳이 가서 뭐 경매 물건에 갖고 이만큼 싸게 사서 뭐 명도하고 뭐 내가 고생해야 되고 이럴 거라면 차라리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해져서 그런 금매물을 사면 뭐 경매보다 싸다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큰 경매로 효과를 보여주진 않는다가 맞는 말인데 네. 그거는 이제는 그렇다가 아니라 언제나 그랬다. 언제나 그랬다. 자, 두 번째 전제는 그 물건이 쉽다는 가정입니다. 아, 쉽다. 네. 쉽다. 쉬운 물건은 사람들이 다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매물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요. 아, 그게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울수록 시세와 낙찰가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제가 교육하는 바는 시세 50%의 목표에 도전하자. 그러면 좀 공부가 좀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딱 보고 나서 바로 입찰을 할 수는 없는 그런 뭔가 이제 그렇죠. 망설이게 네. 하는 그런 네네. 것들이 많이 깔려 있는 그런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거를 경매학원에서 또 가르쳐 주는 거겠죠. 네,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단순하게 그냥 시세 파악만 하는 것만도 어렵다 싶다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아파트 저거 얼마짜리냐 30평짜리 성인이면 다 조사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가로 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거 조금 며칠 걸리거든요. 맞아요. 땅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땅 찾는 데만 또 오래 이제 그런 단순한 것도 그 시세와 낙찰가의 차이를 벌이는 겁니다. 시세 파악하기 뭐 30분 만에 해냈다. 와, 이 편한데? 이렇게 만족할 게 아니라 그만큼 금매물과 가격이 딱 달라붙는다. 남들도 다 30분이면 조사가 끝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경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경매 진짜 매력은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토지나 상가 이런 게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뭐 권리적인 얘기는 둘째 치더라도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아파트가 대중들이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범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제 방송을 많이 내보내지만 사실 아파트보다 토지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한 3,400배 올랐습니다. 분양가에 비해. 그럼 이러는데 거기 옆에 있는 땅은 3,4천 배 올랐어요. 만약에 그 압구정동의 아파트 값을 빼고 그만큼 토지를 더 샀다. 그럼 그분은 훨씬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전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쉬우면 쉬울수록 낙찰가는 올라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찰가는 떨어지죠. 최고 어려운 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납골당 시세파. 그런 것들은 아예 엄두를 못 낼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뉴스에 보면은 뭐 납골당으로 뭐 청탁이 있었다 허가를 내려고 뭐 이런 것도 뉴스에 나오고 이해관계가 어색해갖고 뭐 깡패 조직이 등장했다 이런 걸 보면 거기 돈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끝판왕 쪽인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시세와 낙찰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파트가 아닌 것만 손을 대더라도 시세와 낙찰가는 차이가 많을 수 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